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를 한다면 환송을 하지 말고 자판을 해야 하는 이유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파기, 자판 3개의 판결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필요한 법률 지식 좀 추가해 보고요. 첫째, 대법원 85도 2518 판결이에요. 사건 번호 조금 설명드릴게요. 85는 1985년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2025라고 4자리로 쓰고 있어요. 저 당시에는 2자리로 썼고요. 그리고 도는 대법원 형사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고는 1심, 노는 2심, 도는 3심이에요. 모음 아는 민사, 모음 오는 형사예요. 따라서 민사사건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가 되고요. 다만 1심에서는 합의부 사건과 단독판사 사건이 있으니 합의부는 가합, 단독은 가단 이렇게 돼요. 더하면 지겨우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 사건 피고인은 부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맡겨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서 다치게 하였다는 것, 즉 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검사는 2심에서 주의적으로 상해죄를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겠지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예요. 다만 반드시 신체에 맞지 않아도 되긴 해요. 예컨대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이 될 수는 있어요. 물론 맞지 않았으면 좀 가볍게 처벌받을 수는 있겠지요.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경우에도 맞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신체 생리적 기능의 완전성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가 되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어도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는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이와 비교할 것은 친고죄인데요. 이것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예요. 친고죄로는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사자, 즉 라이언 아니고요. 사자, 즉 죽은 사람이에요. 에고 또 딴소리. 하여튼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상해죄로 무죄가 났고 2심에서 주의적으로 상해죄, 예비적으로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 1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법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데 2심 판사들은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었으므로 2심 계속 중에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위 2심의 판결은 잘못되었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의 문헌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기각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하되 너무 경미한 사건임을 감안해서 선고유예를 해준 것이에요. 선고유예가 또 중요한 개념인데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제일 중요한 결론 부분, 즉 주문에서는 선고를 유예한다고만 나오고 그 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후에는 형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징역 6개월인지 벌금 100만 원인지 나옵니다. 유예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기소유예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고요. 집행유예도 실형보다는 훨씬 좋지요. 이 정도만 설명드려 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 사건은 1심 무죄, 2심 공소기각, 3심 유죄인데 이런 사건도 파기 자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사건과 구조가 유사해요.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파기 자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확실해요. 두 번째 사건은 2006도 2621 판결이에요.
여기서 또 도가 들어가지요. 이 사건은 강도상해죄와 강제추행죄가 같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사건이 너무 복잡한데 조금 단순화해서 설명드릴게요. 1, 2심에서는 모두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면서도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두 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이를 파기한 후에 형을 3년 6개월로 정했어요. 즉 파기하면서 형을 정한 파기 자판이에요. 여기서 공부.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예요. 예컨대 대포를 한번 쐈는데 2명이 죽은 경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같이 한 경우예요.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총을 2번 쏴서 한 사람씩 죽였다면 2개의 살인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우의 형량도 알아두세요. 만약 한 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된다면 즉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그 2개의 죄 중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어요. 두 번째 예에서 딱 봐도 음주운전이 무면허 운전보다 더 중할 것 같으니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되어요. 엉뚱하게 생각하면 무면허 운전은 어차피 처벌받지 않으니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아 기분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음주운전을 했으나 무면허인 경우와 아닌 경우 실제적인 처벌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체적 경합은 두 죄에 정한 형 중 중한 것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사실은 더 복잡한데 일반인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컨대 5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각 저질렀다면 5 곱하기 1.5는 7.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이에요. 75도 3312 판결이에요. 이 사건은 하급심 판결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제 예상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맞을 거예요. 1심에서 헌동훈 가명 님은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항소 이유서는 5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인데 4월 30일에 우체국에서 보내기는 했지만 그 마감일이 지난 5월 2일에 법원에 도달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체국에서 늦은 것은 당연히 가만히 안 되고 법원에 항소 이유서가 미제출된 것으로 하고 항소 기각을 해야 함에도 2심에서는 헌동훈에게 감형을 해주어서 징역 4년으로 1년을 감형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했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의 제출이 없다고 보았어요. 즉 그렇게 보면 항소 이유서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심 즉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에요. 즉 1심 그대로 형량이 확정된 것이지요. 이재명 후보자의 사건에도 이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3건의 파기접한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물론 법률적인 것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충분히 이재명 후보자 대법원 사건에 있어서 파기 자판이 가능함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꿈 꾸세요. 오늘은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올려드릴게요. 들으면 다 아실 거고요. 좌절감을 나타내는 곡인데요. 내일 누가 좌절을 할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 곡도 다 치는 게 어려워서 1분만 쳐보았어요.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